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어제의 이재명 대표의 방문은 엄청 반가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퇴임한 대통령이잖아요. 네. 수사를 받고 있는데 본인도 그러잖아요. 가족과 내가 감내할 것이다 했지만 네. 지금 민주당에서 TF도 구성하고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네. 그럼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우군이 있고 네. 자신을 방어해 줄 수 있는 171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거예요.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 삼선 의원이기도 하지만 네. 원조 친명이라고 그렇죠. 정평이 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조 친명이라는 그 김영진 의원이 TF의 대책위원장을 맡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하게 문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 탄압 부분을 개인의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부분으로 보겠다 하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거다 이렇게 봐야지는 것이고요. 같이 들고. 이재명 대표가 여사님과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또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두 사람 상당히 기분 좋게 화기애애한 모습입니다. 손을 높이 들기도 하고요. 이 책방에서 같이 앞치마를 하고 또 이렇게 일을 하는 모습도 같이 봤는데 두 사람이 만난 게 7개월 만이죠. 이렇게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근데 유독 반갑고 화기애애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보여드린 거는 짧은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주변에 자 박수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한 2번이나 사실 눈에 띄었거든요. 좀 약간 분위기가 평소랑 좀 달랐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예, 어제 매우 좀 화기애애한 네.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이제 그 두 번째 연임 대표로 확정되고 난 이후에 바로 봉화마을과 평산마을에 가서 이제 전 대통령을 좀 찾아뵈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확진 때문에 못 갔죠. 이제 좀 연기가 됐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상황이 생겼느냐? 갑자기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이 부분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죄로 비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고 그 상황 속에서 어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검찰의 이 수사권 기소권 남용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넓게 좀 형성된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의 만남이 다소 또 그 여러 정치권에서 분분한 해석을 낳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원래 예방을 하기로 했었던 날짜보다 다소 연기가 됐는데 그 사이에 뭐가 발생했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해자로 적시가 되는 그런 지금 이 전 사위의 이 특혜 채용 관련한 피해자로 지금 적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검찰이다, 탄압 수사다라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이 의견을 좀 모았다라는 지금 그 말씀입니다. 사실 얼마 전입니다. 불과 한 달 좀 더 됐죠. 전당대회 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같이 보고 오실까요? 당내 경쟁에서 어느 편에 섰는지는 우리의 대업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합시다.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이 확장의 주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우르며 전국에서 고대 지지 되길 바랍니다. 네, 사실 지난 전당대회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었죠. 근데 그때 배타적인 태도를 우리 배격하자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에 당시 상당히 모여있던 어떤 친명 지지자들이 야유를 보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김수민 의원님, 저희가 뭐 물리적 화합, 화학적 결합 뭐 이런 얘기를 보통 쓰곤 하는데 사실 전당대회 때 이랬는데 어제 가서는 또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당에서 나서주니 또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화학적으로 두 사람 결합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화학적인 걸 떠나서 일단 처지가 좀 비슷해졌기 때문에 아하. 여기에 대한 공동 대응 이런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더 비슷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전당대회 때 있었던 영상 봤는데 네. 사실 이제 그 영상에서 야유를 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티가 나는 것이지 그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 친문, 친명 따로 있고 양쪽 간에 골이 깊어졌느냐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거든요. 예, 저런 이제 의사 표현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몇 명만 하더라도 눈에 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양쪽 간의 지지층의 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초에 되게 컸었던 거냐 이것도 의문이 있는 거고 그 사이에 더더군다나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지 뭐 통계 조작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수사들이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여기서는 이제 피의자라든지 피고인으로서 제외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사회 특혜 채용에 대한 논란, 의혹 이것 때문에 결국에 피의자로 일단 적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점에서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측면 이런 것들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동질성, 공통점이 생겼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제 이거를 따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대응해 나가자. 흩어지면 더 힘들어진다. 뭐 이런 생각들이 더 굳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김수민 의원이 이 같은 처지라는 표현을 쓰셔서 뭐 동병상련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같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뭔가 같이 공동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해졌다. 그러니까 더 그런 거 아니겠느냐. 뭐 이게 친명, 친문의 어떤 갈등의 골이 깊다고까지는 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는데 근데 사실 어제 두 사람 만난 게 단순히 분위기만 좋았던 게 아니라 좋았던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특별히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한 이런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공감을 하신 게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지금 이 나라를 엄청나게 혼란으로 몰고 가고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이 상황이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도 공감을 하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말로 잘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지금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민주당 재집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재집권을 위해서 지지층을 넓혀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문가족 수사는 정치 탄압, 재집권 위에 지지층 넓혀야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김광선 변호사님, 이 얘기가 이거 이재명 대표 다음 대통령은 당신이니까 재집권 준비 잘 하세요라고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네. 다음 정권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이 이제 자신이 향후에 있어서도 비교적 지금 뭐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의 수사 이런 것들도 기소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정치의 이익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고 당연히 또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랄지 민주당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걸 당연히 뭐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어제 만남 자체는 정치의 이익 측면에서는 둘이 굉장히 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근데 사실 관건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이 집권하는 게 좋은데 근데 어떤 주자로 집권을 하느냐가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자입니다라고 인정을 한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일극 체제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제3자가 나올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는데 이제 네. 사법 리스크에서 또 다른 주자로도 교체될 가능성도 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현 상황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대립을 세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경쟁할 수 있는 주자가 아주 전무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어제의 이재명 대표의 방문은 엄청 반가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퇴임한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 수사를 받고 있는데 본인도 그러잖아요. 가족과 내가 감내할 것이다 했지만 네. 지금 민주당에서 TF도 구성하고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네. 그럼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우군이 있고 네. 자신을 방어해 줄 수 있는 171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어떤 만남 자체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이건 자신에게 있어서 고무된 일이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방어막이 엄청난 방어막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전에 이제 비명 행사로 총선 과정이랄지 굉장히 약간 대립적인 것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뭐 해결하면서 뭔가 결집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도를 더 끌어올리려는 그렇기 때문에 뭐 둘 입장에서 보면 저 만남 자체는 서로의 이익이 되는 정치에 이익이 되는 만남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안 그래도 TF를 좀 당에서 만들고 그러지 않았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니까 김준욱 대변인님. 근데 이 뭐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인가요? 그 TF를 지금 만들었는데 위원장이 친명의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어요. 근데 친문이 맡을 법한데 친명 김영진 의원이 맡았네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네. 그런 시그널을 주는 거죠.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 삼선 의원이기도 하지만 네. 원조 친명이라고 그렇죠. 정평이 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조 친명이라는 그 김영진 의원이 TF의 대책위원장을 맡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하게 문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 탄압 부분을 개인의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부분으로 보겠다 하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거다 이렇게 봐야지는 것이고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네. 이번에 친명 또 친문 이 두 세력을 이렇게 그 결합시켜주는 또 단일 대우를 형성하게 만들어주는 이 오작교를 검찰이 나와줬다라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그런데 이 검찰에 대해서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 이 네. 부분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지금 검찰이 두 사람 사이에 이 브릿지 오작교를 좀 놔준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